네, 리플릭스 코인 라디오 오늘은 리플의 소송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가격의 상승의 주된 원인이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의 주요 일정별로 파악을 하면서 리플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의 소송 일정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10월 18일자에 어떤 게 일어나냐면 9월 19일 지난 9월 19일에 있었던 판결 내용에 대해서 동의 및 반대 자료를 제출하는 날이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이 관련 내용을 통해서 합의를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 15일이 공식적으로 판결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하는 거고, 11월 17일 공식 재판 진행, 12월 9일 재판 관련 판결 마무리 예정일인데, 제가 주요하게 좀 봐야 될 것들을 한번 보니까요. 보면은 이제 10월 20일에 합의를 진행하는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 합의에 대한 과정이나 어떤 주요 결과들이 브리핑이 되겠죠. 그럼 이제 리플에게 되게 긍정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20일쯤에 주요한 단어들이 워딩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일 정도쯤에 리플이 또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식 재판 진행을 했을 때 첫날 재판에서 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또 브리핑을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17일도 좀 주요하게 볼만한 일이고, 그 다음에 12월 9일이 재판 관련 판결 마무리 예정이니까 당연히 이때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0월 20일, 11월 17일, 12월 9일은 되게 주요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이때 펌핑이 오면 항상 이더리움도 그렇고 주요 이슈가 끝난 다음에는 매도 물량이 좀 나와요.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 물량을 좀 일부 매도를 한 다음에 개수를 늘리면 좋은 방법이 되겠죠. 어차피 우리는 길게 가져가는 건데 결국은 평단이 아니고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시점에 뭐 리플이 뭐 10만원을 갔다, 뭐 만원을 갔다. 근데 그때 내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뭐 10원의 평단의 리플을 뭐 10,000개를 갖고 있어봤자 1,000원의 리플 10만 개 갖고 있는 사람보다 팔았을 때 금액이 작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개수 늘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이 이제 제일 오래된 거래소가 폴로닉스 거래소인데요. 거기 일봉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파란색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송의 주요 일정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눌렸다가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있겠죠. 그게 이제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그 움직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11월 17일 그리고 11월 15일이죠. 근데 이때는 주요한 게 뭐냐면요, 또 어떤 일정이 있냐면 리플의 스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진짜 리플에서 가장 큰 행사거든요. 리플 스웰이 있는데 그때랑 겹쳐요, 날짜가. 그래서 아마 이때가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리핑이나 이런 소식들을 스웰 현장에서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전에 일론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고 그 다음에 막 나와서 연설하고 브리핑하고 하는 그런 시기마다 막 급등락을 반복했던 그런 게 좀 여러분들 기억에 있으시니까 이때가 되게 주요한 날짜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스웰 주간에는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전에 이렇게 상승을 만약에 했다, 그러면 쭉 스웰 기간 이후에 떨어지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스웰 기간 때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 전에는 스웰 전쯤에는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주요 이슈이기 때문에 이때 또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해외 거래소만 좀 보다 보니까 업비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화 가격은 얼만데? 이렇게 또 할 수 있으니까 원화 가격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가격을 보게 되면 문제가 일단 주봉인데요. 리플 업비트의 주봉 차트인데 주봉에서의 이 몸통끼리 한번 쫙 이어보면 여기 주요한 저항선이 나와요. 근데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이냐면 이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리플이 SEC한테 소송을 당하기 직전에 최고점의 가격인데요. 거기가 이제 854원인데 여기가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보면은 이 커다란 고점을 이은 저항선이
이 854원 근처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 계속 참고하시면서 850원대는 주요한 저항이니까 이때 단기 차익을 좀 해놓고 저항이 생기면 그때 우리는 좀 더 개수를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봉에서 보면 날짜가 이 초록색 선 그리고 이 분홍색 이게 스웰이고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올랐다가 이때 떨어지는 과정이 생기겠죠. 왜냐면 항상 소문에 사고 이슈엔 파는 거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웰까지 올랐다가 스웰 때 떨어지면서 이 리테스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리테스트. 왜? 거대한 추세선, 저항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면 이 추세선,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오는 과정을 리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저항을 뚫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지가 뚫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한번 리테스트를 하는데, 그런 과정을 좀 생각해 볼 때는 여기서 한번 저항을 맞았다가 스웰 기간 전까지 올랐다가 스웰 이후에 리테스트를 하는 정도로 해서 한 700원대나 730원대를 다시 찍고 올라가는 과정이 굉장히 리플한테는 좀 주요한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좀 횡보를 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주요한 저항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고래가 최근 24시간 동안 약 6천만 개의 XRP를 매집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제가 리플이 떡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 3탄, 이게 10월 4일날 업로드했던 영상에 제가 지갑을 거의 진짜 막 5, 6개월치를 쫙 다 모아서 지갑 이동을 분석해서 리플이 매집이 얼마나 돼 있는지, 유통량의 20%가 되고 이게 왜 그렇기 때문에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한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반드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이 영상을 다시 보셔도 되고,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이전 영상을 보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상 두 개, 오늘 영상하고 이전에 올렸던 영상은 반드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얼비전 그룹 CEO 라울 팔이죠. 라울 팔은 이제 골드만삭스 임원 출신인데, 얘가 이제 리플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실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문구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사용이다라는 개념은 비트코인이 어디서 결제가 되고 이런 것들 말고 어떤 코인이 A코인이 나오면 A코인이 어떤 가게에도 결제가 되고요. 파리바게트에도 결제가 되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코인이라는 게 진짜 실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요소예요. 그러니까 정말 직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효과가 큰 게 결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메트칼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네트워크 참여자 수가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지수함수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보는 게 뭐가 있냐면, XRP의 일일 신규 주소 수가 최근 3개월의 최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실사용하는 유저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갑 수가 늘어나고 개수가 분산이 돼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탈중앙이라는 요소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이런 주제가 또 있죠. 매일 XRP로 음반 작업비를 결제를 해서 곧 전 세계로 채택될 거다. 음반 과정 대부분 작업에서 XRP 지불을 허용하고 있고, XRP의 가장 큰 특징 3초밖에 걸리지 않는 짧은 시간, 그리고 중개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개자가 거의 생략하죠. 블록체인 분산 원장에서 거래를 시키면 되니까 수수료도 적다라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국경 간 거래 그리고 해외 송금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내년이나 혹은 내후년에 다시 한번 상승장이 온다면 넥스트 메타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뭘로 보냐면요, 저는 이걸로 봅니다. 넥스트 메타는 뭐다? 유틸리티다. 유틸리티가 뭐냐면 이게 실사용인데, 실사용보다도 여러분들 정말 더 큰 범주에 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킬러 뎁이라 그래가지고 이걸 관통을 해야 돼요. 어떤 정도 급의 혁신이 나와야 되냐면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촉진된 게 사실 뭐 삼성에서 그 전에 옴니아도 만들고 이런 게 있었지만, 실상은 잡스의 이 프레젠테이션 이후부터 세상은 바뀌었어요. 아이폰이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본격적으로 대두가 되고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바뀌었고, 우리는 이전에 카카오톡이 나오기 전에 문자라는 것을 돈을 내고 뭐 문자 무제한이란 요금을 따로 하고 이런 형태로 하던 게,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문자를 공짜로 할 수 있네 라는 개념이 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실사용 코인이 그냥 어디 가게, 뭐 어디 점포, 결제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을 넘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지불 시스템 혹은 화폐 시스템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CBDC겠죠. 이거 아예 디지털 화폐로 다 바꾼다는 거잖아요. 종이 화폐를 없애겠다. 아예 그냥 디지털 화폐로 바꾸겠다. 그 화폐끼리 자유자재로 이동시켜줄 수 있는 게 필요하고, 그건 뭐밖에 없다? 리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규모의 단위를 해결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현재까지는 XRP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RP는 이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최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뭐 리플이 좀 요즘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눌리면서 횡보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과정이 추후에 어마어마한 급등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개수를 늘리는데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요한 단기 관점을 얘기해 드리는 것도 개수를 늘려나가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라고 올려드리는 거지, 뭐 4848을 너무 자주 하면, 4980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개수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든데 이게 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넥소에서 스테이킹 하는 게 이자가 세요. 이율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넥소에다가 스테이킹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가만히 엉덩이 딱 붙이고 홀딩하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튼 리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의 넥스트 메타는 저는 유틸리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파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서 암호화폐가 새롭게 주목을 받고 증시랑 부동산이랑 뭐 여러가지 자본에서 하락이 되는 과정에 이쪽으로 수요가 몰리면 그게 버블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반을 현재 닦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잘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탁탁 해주시면 또 이렇게 좋은 영상 많이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럼 안녕.